제가 병현님. 소개해드릴 영화는 그 동주라는 영화입니다. 이 영화는 이제 이준익 감독의 작품이고 그리고 강하늘과 박정민 배우 이렇게 두톱 주연으로 나왔고요. 그 강하늘 배우님이 또 저희 선배시거든요. 진짜요? 본 적은 없지만 네, 학교에서 아주 저는 뮤지컬에서 한번 뵀습니다. 오. 진짜 매너도 좋고 완전 기억이 착하시다. 미담 제조기시잖아요. 네,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인데 네,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강하늘 배우가 저는 정말 이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느꼈어요. 맞아요. 근데 어쨌든 그 영화가 2016년도 2월 17일 개봉을 했고 뭐 117만 관객을 뭐 동원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줄거리 자체는 이렇습니다. 그 우리가 되게 우리한테 잘 알려진 윤동주라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인물의 일대기를 이제 그 인물이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약간 회상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요.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게 윤동주 하면은 그가 쓴 뭐 서시라든지 별의 눈밤이나 뭐 그런 시대를 좀 알고 있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상대적으로 잘 모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송몽규라는 그의 어떻게 보면은 친구이자 라이벌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친척이었던 그 인물을 통해서 네. 같이 그려내고 있어요.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송몽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박정민 배우님의 연기도 너무 돋보였고 네. 네. 그래서 그런 그 두 사람의 되게 삶의 궤적이 되게 좀 비슷하거든요. 나이도 동년배고 그리고 그 같이 심지어 데뷔 자체는 송몽규가 그런 뭐 동아일보인가에 그 꽁트를 이렇게 써가지고 먼저 등단을 했대요. 그래서 약간 윤동주가 거기에 좀 자격지심을 처음에 갖고 있었다. 약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둘이 약간 좀 문학적인 그런 소양도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같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다가 마지막에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검거가 돼서 감옥 안에서 좀 정체 모를 그런 실험을 당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윤동주라는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 이름은 알고 그가 네. 남긴 작품들은 알지만 반대로 송몽규라는 사람은 잘 몰랐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송몽규라는 사람의 존재를 좀 더 많이 알렸다는 게 이 작품의 또 의의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정말 약간 평생 꿈이 그래도 약간 역사를 전공하기도 했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영화나 드라마를 또 좋아하니까 언젠가는 좀 이런 그 정말 괜찮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그런 사극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평생 꿈이거든요. 약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요즘 또 막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역사 왜곡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굳이 안 건드리고도 그런 쪽으로 왜곡을 안 시키고도 그냥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약간 뭐 적당히 각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그냥 조명만 좀 잘해더라도 엄청 묵직한 감동을 줄 수 네.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영화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참 부합을 시키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너무 잘 봤고 그래서 그 이번 그 주제가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다들 이게 명대사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. 저는 이렇게 명대사가 개인적으로는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쿠미 역할을 맡은 최희서 배우랑 윤동주 시인이 딱 앞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원고를 건네주는 장면이 있어요. 그 시집 원고를 딱 그 일본인 그 쿠미한테 건네주면서 딱 그 쿠미가 이제 제목을 물어봐요. 이 시집의 제목을 뭘로 할 거냐. 근데 이제 딱 일본어로 뭐 소라토, 카즈토, 호시토, 시, 그러니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. 근데 사실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너무 그분을 정말 잘 유명한 분이지만 근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시집이에요. 그 넘겨줬던 그 시집이. 그 실제로는 그 넘겨준 것도 일본인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전후 사정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30대도 안 되는 거의 아마 저랑 그 비슷한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, 이분이. 근데 그 일생 동안 꾹꾹 눌러서 그 어두웠던 시기에 최대한 좀 밝게 빛나는 그런 느낌의 시들을 그 원고 안에 그 넣어가지고 전달을 하는 그냥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와닿더라고요. 이 사람의 결국은 전부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이세토가 썼던 시가 결국은 그 사람의 생전에는 출간되지 못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 유고 시집으로 출간이 됐는데
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되게 인상적이었고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럼 여기서 마무리. 아, 네.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. 이 영화를 이렇게 보통 사람들 보면 크레딧은 그냥 두고 가잖아요. 네. 그냥 안 보고 그냥 바로 네, 가시는 네. 분이 많은데 근데 이 영화는 꼭 크레딧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게 왜냐면 그 윤동주랑 송봉규의 일대기가 연표로 해서 둘이 약간 사진도 막 나오고 그러시고 하는데 저는 그 장치도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흘러나갔던 OST가 강하늘 배우가 직접 불렀던 자화상이라는 노래거든요. 저 그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엄청 들었어요. 진짜 좋아하는 영화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OST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윤동주 시인이 썼던 시 중에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네. 그 가사는 조금은 다르지만 근데 어쨌든 그 소재를 차용을 해서 이걸 직접 연기를 했던 배우가 부름으로써 또 강하늘 배우 원래 뮤지컬 배우다 보니 노래 되게 네. 잘하잖아요. 정말 잘하죠. 그런 또 감동이 되게 있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이걸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동주를 보게 된다면 꼭 마지막까지 그 영어 노래를 다 듣고 이렇게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참 이준익 감독님. 저는 근데 이준익 감독님이 약간 두 남자의 스토리를 굉장히 잘 풀어내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왕의 개인적으로- 남자부터. 네, 왕의 남자에서는 이준기와 가무성. 네. 그 두 남자의 물론 연상군이 있긴 했지만 그 사이에 그 남자 감정을 잘 그리면 거기서는 송명규와 윤동주의 이야기를 잘 그리고 자선호보는 기대가 되지만 딱 봐도 그 두 사람이 서로 교류를 하는 이야기로 아예 예고편이 시작을 하더라고요. 네, 그러네요. 그래서 정말 이런 관계를 잘 그리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원래 이 동주 영화를 그 유아인 배우가 되게 하고 싶다고 네네. 이준희 감독님한테 막 직접적으로 연락을 드렸었다고 하는데 되게 완고하게 이준희 감독님 이거는 너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강하늘 배우님이 동주 역할을 맡아서 너무 잘 어울리게 해내신 것 같았어요. 저는 지금 너무 아쉬운 게 제가 동주를 본 게 그 딱 고3 수능 끝나고 이제 학교 억지로 갈 때 알죠? 그때 선생님이 틀어주셨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러면 영화를 안 보죠, 애들이. 이제 그러면서 막 졸면서 핸드폰 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막 장면만 기억나면서 전체 내용은 다 아는 그런 거죠. 그렇게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아 그때 좀 제대로 볼 걸. 그때 맞아요. 영화는 좀 한 번에 집중해서 몰아서 봐야지. 그러니까요. 딱 한 번에 딱 남는데. 처음 봤을 때 딱 봐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좀 아쉽네요. 괜히 그렇게 보면 결말만 알아서 스포일러만 당하고. 맞아. 맞아요. 그리고 괜히 보기 싫잖아요. 그러면 맞아요. 나 이미 다 내용 아는데 또 봐야 돼. 봤던 건데 이러면서. 굳이. 말씀하신 것 역사학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역사와 관련된 인물을 다루는 배우의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워지잖아요. 그렇죠. 이거를 연기해낼 때 이 사람이 이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박정민 배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뭐 다 보진 않았지만 네. 에세이를 최근에 읽은 적 있어요. 박정민이 그 에세이를 써서 책을 냈었는데 거기서 송몽규 역을 맡았을 때 자기는 너무너무 괴로웠대요.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내야 하지? 네. 물론 윤동주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렇지만 그 인물의 발자취를 다 이렇게 한 번씩 자기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 가보고 다 막 들어보고 막 그랬다고 저는 기억에 남네요. 그게 기억에 그런 남았어요. 것도 네. 배우들의 좀 필수적인 덕목인 것 같아요. 네. 그런 역사 속의 인물을 역할로 만났을 때 충분한 조사와 해석이 이루어져서 표현을 해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방금 네, 이제 말씀하신 부분과 좀 어느 정도 관련 있는 이야기가 또 영화 안에 있는데요. 네. 그 영화 속에서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등장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문성군 배우가 분했던 그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약간 그 윤동주의 멘토 역할로 좀 이렇게 특별 출연을 이렇게 했어요. 근데 되게 좀 이게 감독의 의식했던 부분이 아마 있겠지만 그 문성근 배우의 아버지가 문익환 목사님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분이 실제로 그 윤동주 시인과 송명규 분의 그 친구였대요. 그래서 학창 시절 친구였는데
근데 이제 또 윤동주랑 송몽규는 그렇게 안타깝게도 그 독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문익환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먼저 간 친구들의 어느 정도의 그런 부채의식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일생 동안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사회 운동에 많이 투신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요. 그래서 그 아마도 그렇게 정지용이라는 좀 비중 있는 캐릭터, 또 실존 인물이기도 한 그걸 이제 캐스팅을 하면서 뭔가 좀그 문익환의 아들인 그 문성군 배우가 한다면 좀 더 약간 그 실제로 친구였던 그 윤동주, 송몽규 그리고 그러니까 문익환의 이야기가 그 거의 한 100년이 지난 그 지금 시점에서도 영화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감동도 좀 느껴지더라고요.